긴급 보고 어젯밤 늦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소규모 레코딩 스튜디오. 장비의 작은 불빛만이 무대 뒤편처럼 깜박이는 그곳에서 마치 시간을 관통해 온 듯한 선율이 처음으로 숨을 들이켰다. 현장의 스태프들은 오늘은 단순한 테스트라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공기의 밀도는 달랐다. 누군가의 숨이 걸리기만 해도 금이 갈 듯한 긴장. 그리고 오래된 전설이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의 묵직한 떨림.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김용빈. 그리고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모두는 직감했다. 이건 발표 이전, 리허설 이전, 심지어 곡의 정식 제목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역사였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에서 시작된다.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밤중 공연이 끝난 뒤 김용빈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낡은 황토색 봉투, 유난히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그리고 구식 카세트 테이프 1개. 편지에는 노래의 주인은 노래가 찾아간다. 라는 간단하지만 섬뜩하게 정확한 문장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쓰여있지 않았다.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저편에서 들려온 건 기타 한 대로만 기록된 거친 데모였다. 눈을 감으면 바람이 먼저 보이고 바람 끝에서 낯익으면서도 모른 척하던 어떤 사람의 어깨짓이 느껴지는 멜로디. 그리고 그 멜로디는 명백히 그 사람의 언어였다. 국민이 알고 시대가 기억하는 이름. 나훈아.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왜 김용빈에게? 왜 지금? 왜 이렇게 낡고 조용한 방식으로? 김용빈은 곡을 품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용광로 같은 열기를 뿜었지만 밤이면 홀로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들었다고 한다. 한 한 음의 사연을 더듬듯 마치 먼 길을 돌아와서 내려간 한 편의 일기처럼.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테이프. 나 그 음성은 쓸데없는 수식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울림이었다. 바로 그였다. 전설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단문처럼 짧은 제안이 뒤따랐다. 그 곡. 자네가 불러주게. 침묵. 전화선 저편의 숨소리. 그리고 덧붙여진 두 마디. 이건 헌정이고 부탁이야. 그때부터 모든 일이 비밀리에 움직였다. 스튜디오 예약은 다른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작업 파일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철저히 차단되었다. 심지어 코드명까지 붙었다. SS71, Song of Sun. 71개의 미완성 버전이 지나갔다는 표시이자 태양처럼 다시 떠오르라는 암호. 이 프로젝트의 중심 문서는 거친 흑연으로 덧칠된 손악보였다. 어느 페이지를 넘겨도 지우개 가루가 떨어졌고 구부린 모서리엔 메모가 왜곡했다. 숨쉬듯. 하지만 흔들리듯 -7도에서 한 번 더 올려. 가사는 상처가 아니라 흉터처럼 아프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그 지친들은 곡의 비밀스런 혈관처럼 전체를 관통했다. 첫 녹음 날 장비는 멀쩡했지만 불빛이 한꺼번에 꺼졌다. 건물 전체의 37초간의 정전. 기이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김용빈은 헤드폰을 벗지 않았다. 지금 드는 게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는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레코더를 눌렀고 흑암 속에서 첫 테이크가 흘러나왔다. 그 3분 48초는 신이 악보 위에 무엇을 숨겨놓았는지 보여주는 단편 영화 같았다. 불이 켜졌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조용히 눈가를 훔치던 베테랑의 엔지니어가 중얼거렸다. 남의 노래가 자기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방금 보았네요.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테이크에서 갑작스런 키 체인지가 등장했다. 악보에도 가이드에도 없던 전개. 누구의 제안이었을까? 스튜디오 모니터 위에 놓인 작은 메모가 증거처럼 발견됐다. -7도 위로. 기억은 늘 우리가 예측한 곳에 있지 않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전날 밤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고 송신지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오른쪽 하단에 작게 찍힌 서명 하나. 낯익은 필체. 필명도 예명도 아닌 본명. 이 키 체인지는 곡의 하이라이트를 완전히 뒤집었다. 전반부가 과거를 끌어안는 위로였다면
후반부는 미래를 밀어올리는 다짐으로 변했다. 세대를 잇는 헌정, 그 문장이 처음으로 숨을 얻은 순간이었다. 더 놀라운 건 가사의 마지막 두 줄이었다. 나는 그대의 이름을 빌려왔으나 내 이름으로 다시 그대를 부른다. 이 문장은 김용빈의 자필 수정이었다. 망설임이 길었던 만큼 펜 끝의 결정도 더 단단했다. 그는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다. 전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전설과 어깨를 맞대고 미래로 걸어갈 사람. 그걸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 자기 언어로 노래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훅은 다르게 올라갔다. 리듬은 한 박 빨라졌고 저음표가 길게 늘어진 후 숨, 쉼, 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솟았다. 정자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다가 어느 순간 빗나가며 덜컥거리는 그 불안과 설렘을 노래가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녹음 3일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았다. 공식 기록엔 없지만 목격담은 일치한다. 검은 모자에 긴 코트를 걸친 한 사람.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 끝 유리 너머로 무대 중앙의 마이크를 한참 바라보다가 스태프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하나 들어있었다. 촉은 달아 반짝였고 몸통엔 당신의 계절은 당신이 만든다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누구의 펜이었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펜으로 최종 가사 수정을 끝냈다는 소문은 사실처럼 떠돌았다. 그날 밤 마지막 테이크에서 김용빈은 전보다 한 음 낮게 시작해 두 음 높게 끝냈다. 어제의 나로 출발해 내일의 나로 도착하는 쌓인 곡선.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서게 만든 비밀의 곡선. 한편 이 프로젝트가 헌정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다. 우리가 헌정이라 부르는 순간은 대개 과거에게 빚을 갚는 형식으로 이해되지만 이 곡은 그 문법을 가볍게 이탈한다. 과거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목소리와 내일의 손길을 견인한다. 그러니까 이 곡은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건네는 칭찬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의 계단을 붙잡아 더 높은 층으로 오르는 공동체의 작전에 가깝다. 그래서 브리지의 합창이 들어갔다. 실제 코러스는 없었지만 편곡상 관현악과 아코디언이 서로의 빈 자리를 메워 마치 등 뒤에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밀어주는 듯한 질감을 만들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무너질 듯 버텨지는 화성. 이 음악적 설계는 단지 노래를 잘 만들었다의 차원을 넘어 노래를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대망의 브리리스는 일부 초청 팬들만 참석 가능한 비밀 정음회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마지막 후렴이 터질 때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더니 무대 뒤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노래의 주인은 노래가 찾아간다. 그 익숙한 문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도 환호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오래된 웃음, 오래된 사람의 눈빛. 누구도 그를 가리키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전설은 떠난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 앉았구나. 이건 자리 물림이 아니라 자리 넓힘이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 남는다. 나훈아가 왜 김용빈에게 이 곡을 직접 헌정했는가? 정답은 거창한 미사여구 속이 아니라 그날의 녹음 로그에 숨어있다. 엔지니어 노트의 마지막 줄. 이 곡은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김용빈은 그것을 자기 목소리로 꺼내는 법을 알고 있다. 전설은 후배의 성대에서 자신의 어제를 다시 듣고 동시에 자기에게 없던 내일의 울림을 들었을 것이다. 헌정은 그래서 부탁이 되었고 부탁은 그래서 약속이 되었다. 약속은 기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곧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라 반복 재생이라는 시민의 의식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곡을 듣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해 본다. 무대 조명은 뜨겁지만 노래의 첫 소절은 낮게 속삭인다. 관객들의 귀 속에서 과거의 여름이 깨어나고 그 여름 위로 지금의 겨울이 사뿐히 내려앉는다. 후렴이 폭발하는 찰나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난간이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거기에 손을 얹고 다음 층으로 올라갈 것이다.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고 누군가는 앞에서 손을 내민다. 그 사이에서 김용빈의 목소리는 말한다. 그대의 이름을 빌려왔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그대를 부른다. 그리고 멜로디는 대답한다. 그 이름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헌정곡의 진짜 이유다. 한 사람의 전설이 또 다른 사람의 현재를 비추고 그 현재가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아주 오래된 방식이면서도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 그래서 우리는 안다. 어젯밤 스튜디오에 켜졌던 작은 불빛이 내일 밤 우리의 도시를 켤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믿는다. 노래의 주인은 끝내 노래가 찾아낸다는 것을.